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지역민의 선택을 받고 새롭게 민선 8기를 열어갈 단체장을 초대해 공약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시정 운영, 또 지역 주민과 소통의 방향 등 평소 정치 철학과 소신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민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익산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정원율 시장만의 담대한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원준입니다. 3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익산 최초입니다. 그렇죠? 3선. 예, 그렇죠. 예. 어떠세요? 3선의 느낌은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책임감, 예. 그 무게를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사실 익산 시민들이 처음으로 3선 시장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도 배로 뛰어야 되겠다. 예. 제가 그래서 그 업무 복귀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민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읍면동 주민 간담회를 찾아가는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맙다는 인사 말씀도 드린 거지만은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또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부지사를 지내셨고 이제 익산 3선의 시장이 되셨습니다. 고향에서 일하는 행정의 전문가, 행정의 달인은 이제 내 고향 익산, 단순히 익산만을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이제 폭넓게 이제 전북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69.97%라는 높은 득표율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3선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으셨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장점으로 평가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장점이라기보다도 이제 지난 6년 동안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기초 작업을 했던 거 이것들을 마무리를 꼭 시켜야 되겠다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다니다 보면은 다 저를 지지한 사람 맺는 것이 아니다. 그렇겠죠.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분들의 뜻도 충분히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제가 자각을 많이 합니다. 민선 6기, 7기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익산 시정을 다시 이끌게 되셨습니다. 8기에 중점을 둔 주요 현안 사업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어떤 겁니까? 제가 4대 비전을 제시를 했어요. 선거 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밝혔던 상황인데 그중 하나가 익산은 그 미래 100년 먹거리가 될 철도 도시, 미래 국제 철도 도시. 이것은 지금 과거의 철도하고는 또 다른 고속철도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고속철도 시대에도 익산이 중심지가 돼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익산 후손들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6년 동안에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지금도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워낙 장기적인 과제다 보니까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장에 눈앞에 성과가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 국제철도 관련해서는 말씀을 더 듣기로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녹색정원 도시를 4대 비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익산이 이제 과거에는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산업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삶의 질, 환경이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자는 우리도 삶의 질에 신경 쓸 때가 됐다. 숲과 정원, 물 이게 어우러진 정원 속의 도시, 가든 시티라고 그러죠. 정원 속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민작공원 개발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통해서 여의도의 한 절반이 넘는 면적의 공원이 새로 만들어져요. 지금 익산에 있는 녹지만큼이 또 다른 녹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익산 전역에 빈 공간마다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익산이 정말 정원 속의 도시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것은 뭐 쉬운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왜 그런 거니? 나무를 심더라도 최소한 10년, 20년은 자라야 이제 그 정원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기왕에 조성된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더라.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익산의 그 아가페 정원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원광대 식물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면은 지금 당장에도 그 숲속에 사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놔야 후손들 시대에 가서 또 이것이 숲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철도도시에서 녹색 정원도시 세 번째는 역사문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익산은 그렇죠? 익산이야말로 정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만의 수도였었고 백제의 수도였었고 근대는 근대 또 그 신흥 도시, 신도시였었죠. 그 일이, 그 근대 문화사에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들 우리 왕도의 후손이다, 왕도의 시민이다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그것을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기점을 해가지고 그 SOC나 인프라를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그 자기 문화 콘텐츠 익산만의 색깔을 입혀서 시민들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행히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 됐잖아요. 법정 문화도시가 바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 사업이 앞으로 5년 동안 전개가 되는데 시민이 중심이 돼서 익산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면은 그러면 익산 역사문화도시라는 쉽게 말하면은 왕도의 후손이라는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시민들이 갖고 살 수 있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이오 산업 도시인데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익산은 이제 전통적으로 농업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식품 클러스터가 오면서 또 이제 식품 산업, 농업, 식품, 그 다음에가 이제 생명과학이란 말이에요. 농업 분야의 첨단 산업이 바로 이제 바이오 산업인데 우리가 바이오 산업까지 연장을 시켜서 새로운 첨단 산업을 익산에 주력 산업을 하겠다. 익산의 산업 지도가 재편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네요. 그래서 그 지금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작년에 유치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 제5 산단 5번째 산단이 바이오 혁신 산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바이오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특화 산업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 위주로 좀 더 입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산업은 현재는 그 절대적인 강자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빨리 저희들 치고 나가면 선두주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를 삼아서 그야말로 식품 분야, 농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익산에 심겠다.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자, 네 가지의 비전을 말씀을 했습니다. 요 네 가지만 들어도 익산이 앞으로 민사 8기 어떻게 가실 계획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뭐 KTX 익산역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역이라는 게 단순히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복합 환승센터로서의 그 위상 그리고 또 그런 실용성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그 개발 계획은 3단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 1단계가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작년 8월 말에 국토교통부에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500억 규모로 해서 우리가 서울에 가면은 그 서울역 위에 그래서 용산역 위에 백화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꼭 그 똑같은 형태로 익산역을 만듭니다.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익산역은 철도 차량 기준으로 해서 동과 서로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철도 차량 기준을 유곽으로 옮깁니다. 왜 옮기는 거니? 익산역의 기능이 3배로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도운영 체계가 서울에서 거점 지역, 예를 들면 익산, 호남 익산이죠. 거점 지역까지는 초고속으로 오고 거점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중고속으로 해가지고 셔틀 열차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의 출발이나 도착 지점이 드는 그런 열차가 3배로 늘어나면은 차량 정비 수요도 3배로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유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지금 국토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뭘 할 거냐? 그 자리에다가
그야말로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분야의 절대 강자인 그 하나 건설 컨소시엄이 예. 나서가지고 금년 3월 달이네요. 3월 말에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총 투자 규모가 한 1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1조 2천억 정도의 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익산역이 정말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변모할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노리는 것은 유라시아 철도 출발력. 네. 네? 그래서 거기 유라시아 철도 전용 그 플랫폼을 만듭니다. 예. 투자를 해가지고 전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CIQ 기능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익산에서 이제 기차 타고 유럽에 가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지금 전에 송기정 선수가 그 예. 베를린에서 그 금메달을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게 1936년도거든요. 예, 예. 그때 뭘 타고 가셨는지 모르죠. 기차 타고 갔죠. 네, 어디에서요? 익산에서 탔습니까? 아니, 부산에서. 부산에 탔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부산에서 기차 타고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아, 당연히 부산에서 탔겠군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벌써 70년 전에 가능했던 것인데 예, 예. 지금 불가능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가 섬으로 살고 있는데 남북 철도만 연결되면 어느 순간 유라시아 철도길이 열릴지 모른다. 야.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다. 우리는 익산에서 네. 출발이 가능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CIQ라는 게 출입국 소속할 수 있는 기능 그렇죠. 곳이죠. CIQ 세 가지 기능인데 예. 이제 뭐 우리 공항에 가면은 여러분들 잘 못 느끼겠지만은 세 가지 관문을 통과를 해야 외국 나갑니다. 예, 예. 들어올 때도 그 관문 통과해야 되고요. 그러면 예, 예. 정말 완벽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것은 막연한 꿈이 아니다. 예. 바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 호남권에서 왜 하필이면 익산이냐 이렇게 의구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익산이 그 BC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광주나 목포나 여수는 익산같이 BC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부산은 워낙 부산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이 되니까 그 출발력이 되지만은 호남권은 다 뭉쳐야만이 이게 출발력이 될 수가 있는 건 BC가 나오는데 예. 뭉치면 제일 위에 있는 익산으로 다 뭉치는 것이 우리가 광주까지 가서 거꾸로 올라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익산이 출발력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라시아 강조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군요. 예. 철도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 숲세권 주거 환경 관련해서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이시잖아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한 50년, 60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지정만 해놓고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러니 공원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 후순위 아닙니까? 네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년 7월 1일부로 거기를 공원구역을 해제를 하든지 개발을 하든 공원을 만들든지 양단계 결정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도시공원 일몰제. 그 사유재산권을 너무나 과도하게 침해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려버린 것인데 그렇죠. 우리는 다행히 민자개발 우리 그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법령을 찾아봐가지고 그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전북에서는 최초로 5개 공원을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일정 지역 그 이제 이미 다 훼손된 지역이지 왜 그러면 공원이 조성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그 완전히 나대지나 이제 농지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그 개발 이익으로 그 땅을 공원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익산 이제 기부 채납보는 겁니다. 우리는 익산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 절반이 넘는다. 이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익산시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거기다 또 그 안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숲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숲세권.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인접지역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가지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분양가가 이제 높아졌다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막 자꾸 그때 선거 때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시내에 굴러다니는 그 자동차 가격이 다 똑같습니까? 좋은 차는 비싸고 안 좋은 차는 싸고 그러잖아요. 아파트도 똑같은 것인데 좋은 아파트가 이게 들어서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높았었는데 그걸 가지고 선거 때 막 그때 엄청 쟁점이 됐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이제 전주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인한 뭐 풍선 효과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럴 만한 그 요인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전주시는 택지개발지구에다 아파트를 졌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로 분양가를 묶어놨잖아요. 예, 네. 또 우리는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묶어놓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자꾸 전주를 비교해서 분양가가 높다 그때 그러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 역사문화 관련해서 앞에서 좀 말씀을 4대 비전하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익산 시민이 함께하는 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역사문화 고도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좀 더 하드웨어 측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내용들을 보완해서 역사문화 도시로 가기 위한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역사문화 도시는 그 법정 문화 도시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시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 다 끌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업 선정 받을 때도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은 것이고 사업 시행도 시민이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 대표적인 사업들이 이제 보면은 마을 역사 탐방대랄지, 마을사 박물관 벨트 사업이랄지, 문화 역사 동아리 사업이랄지 이렇게 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그 백제 역사 서둥서나 스토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스토리텔링으로 우리 관광상품화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안 됐잖아요. 안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서둥요 생각나시죠? 노래를 거기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부르게 하고 하니까 그것이 문화가 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스토리텔링해서 퍼뜨리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게. 근데 이것은 이제 시민들이 옛날 서둥이 퍼뜨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결국 시민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그 역사문화 도시로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관의 주도가 우선일 것 같은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이제는 시민들이 인프라는 이제 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컨텐츠는 시민들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컨텐츠까지 관에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그러니까 이게 주입식으로 들어서 그래요. 참여하면서 탐방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역사 그 기술 역사서 기술도 보면은 거기 그 정치 그 통치자 위주로 돼 있잖아요. 성공원자의 역사가 사실은 그것이 맞은 것이 아니거든. 민중 중심으로 역사 이루어져야 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 부분 왜곡되어 좀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민들이 나서야만이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이오 산업,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미래 먹거리를 육성할 대표 산업으로 익산이 이제 바이오 산업 시대를 주도하겠다. 조금만 더 요약해서 아까 앞에서 이제 4대 비전에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익산은 이미 바이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요건이 다 돼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그 농업지대, 농업도시 아닙니까? 5대 전국의 5대 농업도시예요. 저희가 익산이 거기다가 식품 클러스터 농식품을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건 식품 아닙니까? 식품 클러스터가 익산했어요. 농업기술진흥원이 익산했어요. 그다음에 또 모든 그 의학이나 제약 관련해서 그 원광대가 아니죠. 우리 전북대 수의대를 비롯해가지고 인수공단 전염병 연구소를 해서 동물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를 해서 시제품 센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익산에 몰려 있어. 이것들이 다 바이오 산업을 이루는 축이거든요.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화를 일으키면은 다른 데보다도 앞설 수가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고 나가면은 이 분야도 그러니까요. 저희가 14개 시군 얘기하면서 바이오 산업 이야기는 익산시 정원율 시장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지난번에 송환지사님이 생명과학 했던 거 일종의 이거 이제 맥이 통하는 거예요. 맥이 통하는 것인데 바이오 산업으로 이렇게 진화시키는 것까지는 깊이 지금 나가지 못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익산시의 청년 정책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청년 시청이 건립 중인데 그만큼 이제 청년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지역이 그 청년 정책에 지금 목을 메고 있죠. 그 청년이 있어야만 지역이 젊어지고
또 인구도 또 유지가 되고. 예, 경제 월성도 예. 경제 인구니까요. 예, 예. 익산도 사실은 아주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지금 청년의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년 센터 정도 해서 청년 취업 지원해주고 거기 청년들 이제 휴게시설 만들어주고 이런 정도로 했었는데 예. 그것만 가지고는 청년들 지역에다 잡아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가 지역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수도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창업이라 거죠. 창업은 지역마다 다양한 요소를 장점을 가지고 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창업인데 예. 취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업은 수도권을 어떻게 이깁니까? 죽어도 못 이기죠. 예,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창업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그 창업 여기 창업 모든 관련 시설들이 이 건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취업은 물론 당연히 하는 거고요. 취업 예, 플러스 창업 또 청소년 문화 공간. 청소년들 맨날 공부만 하러 오라고 안 오잖아요. 어디 놀고 싶고 뭐 할 일 없도 시간만 난다 하면은 거기 가면은 친구도 있고 뭣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거기 만드는 예. 그런 이제 문화 중심지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또 참고로 이제 청년에 관한 시책들 행정들 이것을 거기 가면은 원스톱으로 다 받을 수가 있다. 예. 청년 이제 보조금 받는 걸 할지 뭐 지원 받는 걸 할지 뭐 이런 그렇지 않으면 청년에 관한 무슨 증명서 띄는 걸 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청년에 관한 것은 이 안에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 예. 여기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청년 정책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 해서 청년 시장, 명예 시장을 저희들 하려고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명예 시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명예 농업 시장은 잘 하고 있는데 예. 청년들은 좀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것을. 그것은 지금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청년도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지원을 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미취업 청년이 있고 군복무 청년이 있고 근로 청년, 창업 청년. 아, 이 분야별로 상황에 익산의 맞게끔 대표적인 이제 청년 정책들인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형 근로청년 수당. 이것은 이제 수도권으로 취업을 가는 사람들 수도권은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임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 격차를 줄여서 수도권은 가지 말고 지역에서 자리 잡아라.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예. 이것도 좀 상당히 효과가 좋은 프로젝트이고요. 다이롬 카드로 지급하죠? 그것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청년 자산 형성 통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10만 원 저축하면 시에다 10만 원 붙어가지고 15만 원 저축하면은 15만 원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한 3년 후에 목돈을 건질 수 있게 2배로 받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어주고 최근에 이제 이거는 시책 사업을 했는데 국가에서 이걸 본따 가지고 또 하나 사업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유사하게 중복 드는데 이제 일부 이제 그 우리는 그 연평균 월 평균 소득이 233만 원까지 드는데 거기는 국가는 200만 원 잘랐더라고요. 이제 그 갭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차별성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설계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정부 베꼈더라고요. 뭐 더 받으면 좋죠. 청년들은 이제 선택지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뒤에 따라와야 될 게 바로 이제 청년들의 주거 정책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청년들 특히 그 신혼부부들 제일 고민되는 사항이 집장만 하는 거잖아요. 집장만. 그렇죠. 집장만 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이거 정말 사실은 못 볼 일이거든요. 그래서 익산에서 결혼을 하면은 집장만 하는데 신경 안 쓰게 만들어주겠다. 어떻게요? 익산에서 10년만 살면은 집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처음부터 아파트 한 채 사서 딱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10년 동안은 저희들이 임대 아파트를 줍니다. 그 시세 대비 74, 85% 수준으로 낮춰서 그 임대 말고 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그 신규 아파트 확보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고 아무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이자를 10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0년은 무슨 세월이냐? 그 10년은 그 10년 동안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특별 공급이거든요. 그런 특별 공급을 받아서 집을 구해 나가라. 그러면 이제 그 분양 대금도 시에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은 집장만 하는데 크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요. 이제 문제는
익산에 와서 결혼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익산에 최소한 10년을 그렇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를 둘을 낳아야 된다. 10년 사는 동안에. 이제 이런 이제 그 프로그레스가 있어요. 그런 것을 그 충족시켜주면은 익산에서는 정말 애 둘만 낳으면은 아주 부담 없이 집안채는 저절로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닙니다. 이야,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네요. 구체적인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설명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익산 민선 8기를 보니까 시민이 열어가는 민선 8기, 시민 중심, 시민 참여, 계속 시민 참여 정책을 강조를 하고 계시네요. 갈수록 그 시민 참여가 중요해져요.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자치단체 이런 게 시, 군 단위까지 자치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는 그 밑에 면 밑에 이 마을까지 이렇게 주민 자치를 하겠다. 그것이 이제 그 주민 자치회거든요. 지금 주민자치 위원회라고 지금 편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도기적인 것이고 그것도 주민자치회로 재편을 합니다. 그걸. 재편해서 거기에서 읍면동 단위의 의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네요. 의회 역할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의결을 해서 이제 주민 총의를 거치면은 그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아주 그 민간 영역에서 최초의 어떤 자치분권이 되겠네요. 근데 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은 이미 지금 한개 통해서 시범 사업을 해오고 있어요. 시범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하면서 다 통과되는데 2조항만 통과가 아직 안 됐어요. 그만큼 이것이 지금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익산도 익산 이것을 대한민국 제1호 도시로 치고 나가겠다. 그래서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단계 물론 이제 3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 개 영동 1동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도입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범 그 읍면동을 한 3, 4개로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역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면적 하고 해서 2023년도까지는 좀 더 지방자치회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면은 단순히 이제 이렇게 행정기구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게 특별의회를 저희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특별의회를 만들어서 그것은 주민들 이제 별도 주머니를 만들어 줬으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재량껏 쓸 수 있게. 그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주민이 주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대한 의사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그 투자 효율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그 집행을 하면서도 항상 본군이 타겟이 바로 정해져 있어야 효과가 높아지지. 그렇죠. 아무리 그 효율성 높게 예산 집행되어도 타겟이 방향이 안 맞으면 이것은 빵점인 거거든요.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분산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일단 타겟은 정확히 정조준이 된 것이거든. 이게 저 과정에 있어서 일부 비율이나 낭비가 있더라도 나는 이것이 진짜 실적 있는 사업이다. 효율적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글쎄요. 아까 청년 주거 정책과 더불어서 청년 세대가 결혼도 하고 출생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 정책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인구 정책 물론 핵심은 이제 청년이기도 하죠. 근데 저희 익산의 인구 정책은 아파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익산 행복 플러스 2630 이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 거냐? 2026년까지 인구 30만을 휘보를 하겠다. 그런 프로젝트인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그래요. 지금 이거 유라시아 철도만큼은 황당한 얘기다. 이게 다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익산만 늘어나냐. 근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 길게 설명 못 합니다만은 2026년이면 제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렇네요. 마지막 해에 30만 제가 확실히 약속 지키겠습니다. 지금 인구 수가 지금 28만이 무너졌어요. 근데 27만 아마 7, 8천 명 될 거예요 지금. 그래도 전북의 제2의 도시고 충분히 30만 가능한 정책들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가능한데 그 정책의 핵심에 있는 것이 이제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아파트 때문에 다 빠져나간 인구들이거든요. 우리가 2만 몇천 명 빠져나간 사람들 다 조사를 해봤어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연락처를.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 분양받아 나간 거예요. 익산에 새로운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은 일자리 때문에 갔을 거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일자리는 익산에 있어요. 예, 출퇴근 예. 합니다. 전주나 군산, 심지어는 완주에서까지 출퇴근을 해요. 예, 예. 이게 아파트 때문에 빠져나갔다는 것을 정확히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그러고 이제 아파트 공급에 치중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해서 입주가 되면은 저는 그 인구는 틀림없이 찾아올 수 있는데 예. 다만 다만 아파트만 진다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녹색 정원 도시는 이번에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게끔. 예, 환경 문제는 거 다 정비를 하고 교육 문제 다 정비를 하고 해서 아파트만 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제2혁신도시 관련해서 익산도 어제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 말씀 질문은 요 말씀까지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혁신도시 익산 유치 뭐 시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익산에 유치 가능한 그런 그 직군 예. 그것들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접촉을 해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항상 그 제일 많이 느꼈던 장애물이 뭔군이 그 조합원들 특히 노조가 반대를 해요. 지방 내려가는 것을 노조를. 그래서 우리는 거기 만나면은 그 기관 대표자를 만나고 다음에 꼭 노조를 만났거든요. 아, 그렇군요. 노조를 만났는데 노조의 하는 얘기가 익사하면 가겠다. 익사하면 가겠다. 예.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아, 당연히. 네? 예. 서울이나 똑같잖아 익사는. 예. 사실 서울 안에서도 출퇴근하는데 1시간 기본이거든요. 가족도 서울에다 두고 여기서 직장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희망을 가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준비를 해왔는데 마침 이번에 이제 김관영 지사님도 공약으로 해주시고 예, 네. 또 저 정부에서도 지금 뭐 확정돼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저희들 소식을 접하고 있고 예. 이번에는 확실히 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저희들이 이미 부지까지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지도 지금 익산역 근처에 10분 걸리지 않는 역에서 지근거리 예. 외국은 그런 장점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혜택 장점을. 그래서 저희들 후보지까지 저희 다 선정을 했고 저희들은 지금 그 정부 정책 발표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혁신 시즌 2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그 다음에 익산이 혁신 도시 제2의 도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이제 다른 13개 시군도 뭐 경쟁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익산의 장점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제 삼선에 걸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익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느 방향성에서 속도를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삼선 잘 하실 것 같고 잘 마무리를 하셔야만 뭐 익산 시민을 따라서 전라북도가 함께 또 발전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각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제가 잊지 않고 4년 동안의 익산 발전을 완성하는 걸로 보답을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같이 손잡고 익산 발전 완성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원율 삼선 시장님의 4대 비전 중심으로서 익산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선 8기 익산 이끌 정원율 삼선 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죠. 훈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